이제 홍사훈 선배의 전문 분야부터 하나하나 훑어가도록 해볼 텐데 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 수사 와중에 바로 김건희 씨와 이준수 씨라는 흔히들 언론에서는 세강자라는 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김건희 씨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준수라는 사람은 사실 기존의 권오수나 뭐 이종호 이렇게 김건희하고 같이 작업하던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원 세계관 이런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준수는 일종의 김건희의 깐부나 마찬가지야. 오래전 그 둘이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200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그 알게 된 거로 보여져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는 이제 차후 이제 풀어 나가기로 하고, 이준수가 96년부터 전업 투자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2003년에 이 사람이 막 그 증권사에서 그 하잖아, 실전 모의 투자해 갖고 뭐 이 사람이 다 1등을 해버려. 아 그래요? 실제로 그래 책도 내고 뭐 이 세강자의 무슨 뭐 주식 독학과에 뭐 이런 책도 내고 그래 유명해졌어요. 자기 네이버 카페에서 해서 뭐 아마 김건희가 그때 그래서 주식을 아마 같이 한 거로 보여져요. 음. 근데 하여튼 요즘 공판 재판이 이렇게 김건희 재판이 안 열렸다면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공개가 안 됐었겠지. 그렇죠. 근데 특검에서 어쨌든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질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막 까지는 거거든요. 일단 최근에 가장 웃겼던 거는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뭐 우리가 여기서 그 사적인 부분을 갖다 끄집어내는 건 사실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사적인 영역 공판에서 의도치 않게 하여튼 끄집어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그 우리 주진우 기자가 공개했던 것도 이건 공판에서 나온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는 것 같았고 뭐 결혼했냐 그랬더니 김건희가 결혼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이거 처녀 행세하면서 이렇게 뭐 남자 만나러 다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그건 아니었죠.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했냐는 게 그쪽 꾼들의 은어로 주가 조작 꾼들의 은어로다가 이게 물려 갖고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장기 보유하는 거로 이걸 결혼했냐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김건희가 그랬거든. 결혼 안 했는데 그러면서 매수 단가가 4,500원이야. 왜냐하면 그날 5월 2010 그때가 2013년 15년인 것 같습니다. 15년 아닌가요? 예. 아니 그때 그렇지 2015년 15년. 네. 5월 10일인가 그때 종가를 내가 확인해 봤더니 5,400원이야. 5,460원. 그러니까 4,500원에 샀는데 5,460원이면 물린 건 아니지.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강자가 이준수가 너 물렸지 그 결혼했지 도이치랑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결혼 안 했어. 아 사실관계를 이렇게 된 말해주는 거야. 거고. 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얼마 전에 뉴스공장에 추미애 의원이 나와서 이준수가 혹시 제이슨 아니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추미애 의원이요? 추미애 의원이 내가 옛날에 KBS 있을 때 보도한 걸 기억을 했나 봐요. 아 방송을 어. 한참 전 얘긴데 그렇지. 그거는. 나도 그래서 그 보도를 듣고서는 다시 한번 좀 이걸 뒤져보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제이슨, 준수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제이슨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때 김건희랑 뭐 그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뭘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양 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모 검사라고. 네, 지금은 기억납니다. 변호사로 기억을 했는데 이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 실제로 홍사훈 선배가 예. 대면 접촉을. 예. 왜냐하면 그때 뭐 다른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 빼고 김건희 일가가 당신한테 그때 미국으로 양 검사 부인이랑 아들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들이 테니스 치다가 뭐 다쳤다고 그래갖고 치료비를 거액을 갖다 송금을 하고 그랬었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최은순 집안에서 다 보내준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체코로 다 여행 간 것도 다 그 혹시 당신 돈으로 간 게 아니고 보니까 김건희 최은순이랑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 돈으로 간 거 아니야. 이거 우리는 이게 뭔가 뒤를 봐주고 뇌물로 생각한다. 아 일종의 유착관계 아니라 어, 의혹을 가지고 접근을 그렇지. 한 건데 우리 남녀 관계 그런 거 관심 그런 게 없다. 없이. 네. 그랬더니 그때 설명을 해주면서 제이슨 얘기를 꺼낸 거예요. 왜 그 제이슨 얘기를 꺼냈냐면 김건희 일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2001년 그때 대검에서 범죄정보 담당을 했는데 그때 네. 검정이라고 하잖아요. 예, 첩보 수집하는 역할하는 그때 특히 자기가 맡은 분야가 그때 벤처기업 워낙 붐이 일대라. 있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벤처기업들 정보를 수집하는 걸 자기가 담당했는데 그때 테헤란에 벤처기업들 많으니까 거기 이 벤처 투자자들의 일종의 간사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 이 사람 정보원으로다가 자기가 포섭을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제이슨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문 이름으로. 제이슨. 네, 제이슨. 한국 이름도 있었는데 자기가 까먹었다는 거야. 한국 이름 기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이슨은 특이해서 기록을 했대요. 물론 그 양검사 말입니다. 제가 이 사람 만난 게 2023년인가 그때였었거든요. 오래된 일이죠, 사실은. 네. 그렇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 한 2, 3년 제가 KBS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만났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때 김건희를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제이슨을 처음 만났는데 제이슨이 자기가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 바닥에 좀 그 자기가 정보를 범죄 혐의가 있고 뭐 그런 거 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랬는데 그래서 하필이면 르네상스 호텔 뒤에 있는 식당에서 만났는데 거기 여자하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나왔더라 제이슨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건희를 공식적으로 몇 번을 만났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둘만 만난 건 아니고 몇 번 네. 공식적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 제이슨이 자기한테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대요. 그래서 형님한테 상담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뭔 고민 상담을 했냐 그랬더니 제이슨이 김건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이건 물론 양검사 말입니다. 그냥 네. 고짓말일 수도 일방의 있어. 주장. 네. 제이슨이 김건희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 자기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장모는 아니지. 그러니까 최은순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한다. 김건희 씨의. 그래서 이걸 자기한테 고민을 그렇게 해갖고 뭐 그래서 그걸 내가 남의 니들이 청춘 남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뭐 그 정도로 그냥 웃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 그런데 나중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월드컵이었잖아요. 2002년에 월드컵 때 이 제이슨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야. 형님 지금 여기 맥주집에서 응원하고 난리 나는데 형님 와서 우리 한국팀 위해서 대한민국 한번 해줘 하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 양모 검사 가셨고 제이슨 네. 만나러 갔더니 거기에 김건희하고 최은순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건희야 그래도 젊은이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엄마가 여기 왜 나왔을까? 이상하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때 술 마시고 이제 응원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헤어졌고 자기는 그때가 김건희를 본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쨌든 그때 그날.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그럼 그 체코는 어떻게 한 거냐? 셋이 같은데 체코 간 건 2004년 그때였거든요. 이후인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처음 그 양 검사를 만나서 물어봤을 때는 양 검사는 자기 체코 안 갔다고 그랬어. 처음엔 안 갔다고 처음엔 했고. 안 갔다고 그랬어요. 나 체코 간 사실이 없다. 체코를 가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출입국 기록 한번 지금 핸드폰으로 한번 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못 본대. 내가 당신한테 그걸 왜 그리고 확인해 줘야 되냐. 그래서 갔다고 하니까 보자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전화 와서 요 얘기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2002년에 마지막 양검사 말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좀 말해주는 거니까 2004년에 체코 갔다고 내가 그래갖고 양검사가 자기 부인한테 나는 이런 거 컴맹이니까 잘 모르니까 당신이 한번 저쪽 무슨 거렁뱅이 기자가 와서 이거 체코 갔다고 자기 윽박 지르는데 출입국 조회 좀 해줘봐. 한번 좀 해줘봐. 어디 갔다 그랬더니 왔는지. 예. 있더라는 거야. 다녀온 기록이. 체코에 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정정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도 다 이제 그 당시에 프로그램에 내용은 넣어줬거든요. 상세하게. 예. 근데 이준수가 제이슨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양 검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앞에서도 말을 했어. 양 검사 변호사님 제가 다 듣긴 들었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셨는데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데 너무나 무리하다. 나는 하여튼 그렇게 들린다. 그렇게 했거든요. 거짓말로 생각했는데 이준수가 제이슨일 가능성 혹시 했는데 나중에 지금 뒤져보니까 양 검사 물론 제가 전화했더니 전화 계속 안 받아. 그냥 바로 끊어버려. 지금 안 받으시고. 다른 사람은 내가 주진우 전화기로도 한번 걸어봤거든요. 안 그랬더니 받아요? 안 받아. 모르는 사람 번호는 이제 안 받는 분위기로. 어쨌든 그래서 양 검사는 지금 확인하는 중인데 제이슨이 이준수냐. 그때 양 검사가 말하기를 자기도 제이슨이 그렇게 찾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 사방에서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제이슨이 그때 자기 2000년대 초반에 자기 만난 직후에
미국인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고 그랬거든요. 아, 해외로. 해외로 가서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도 찾고 싶은데 못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이준수가 2022년에 재판에 권오수 재판에 증인으로 한번 출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 적이 있었군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거든. 그러니까 도망다니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검찰에 일단 가서 출석을 합니다. 그때는 검찰에서 지명수배를 내렸거든, 피의자로다가.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에서 일단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증인으로 여러 번 소환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안 나갔었거든. 근데 그때 2022년에 한번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강진구 기자라고 있잖아요. 여기 경향신문에 있었잖아요. 네, 우리 회사 출신이었죠. 지금 네, 뉴탐사 출신이시죠. 하는 뉴탐사에서 그런 보도를 그때 강진구 기자가 그 재판에 나갔었어. 그래서 이준수를 따라붙어서 거기서 이제 몰래 이제 그 녹음을 해요. 인터뷰를 해요. 아, 인터뷰를 대화를. 하는데 이준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김건희를 그때 모른 게 2005년부터 외국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뭐야 진짜. 그럼 이거 보니까. 제이슨도 외국에 나갔는데 이름도 제이슨 준수 비슷하고 제이슨 준수 이렇게 되니까 JS 들어가니까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사훈 선배는 처음에 이제 김건희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면서 전혀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제이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네. 그 기억을 환기시킨 건 추미애 의원이고 네. 추미애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과거의 취재 내용을 복기를 해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공교롭게도 보이더라 이거지. 일치하는 부분들이 네. 하나둘씩 보인다. 그 아직 제이슨이 확정적이진 그렇지, 않지만. 물론, 네. 물론 이준수한테 물어봐야지 알겠지만 그럼요, 당신이 제이슨이야 그럼요. 네. 물어봐야겠지만은 그거고 그다음에 이준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준수가 2층에서 맨발로 뛰어내렸잖아요. 사실 이준수는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습니다. 가담을 했지만은 중간에 빠져나왔거든. 빠져나온 게 아니고 권오수가 내보냈어. 권오수하고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준수는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꾼들하고 같이 공모는 했지만은 자기의 또 딴 주머니를 찬 거야. 그래서 김건희 그때 그 DB증권 동부증권 계좌를 김건희의 동부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기 있었던 태광 ENC라는 또 자기가 따로 관리하던 종목이 있어서 주가 조작을 하는 도이치 주식을 이 공범들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팔고서는 그 판도를 다 태광 ENC를 산 거야. 아,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 권오수나 이종호나 얘네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에 떨어져 나왔어. 네.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은 물론이고 2차 주가 조작까지도 가담은 했지만은 2차 주가 조작에서 중간에 나왔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권오수나 이종호 이런 애들에 비해서 크게 막 이렇게 죄질이 그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왜 뛰어내렸을까? 2층에서.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네. 왜 뛰어내렸을까? 공판에서 그게 나오더라고. 공판에서 김건희하고 이준수하고 카톡을 몇 개를 공개했잖아요. 뭐 SBS에서 말하는 그 밀접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뭘 깠냐면은 2013년 4월 24일 날 그리고 6월 27일 날 이 둘이 이준수하고 김건희가 카톡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 도이치 주가 조작은 공식적으로 2012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카톡은 2013년이잖아. 사후에. 1년 뒤에 둘이서 카톡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김건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도이치 방방 뜰 거야. 그러니까 이준수가 무조건 팔자. 방방 뜨면 꼭.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래. 이 1차 주포 이정필이라고 있습니다. 얘한테도 말하지 마. 이정필을 소개시켜 준 게 그 이준수거든. 이정필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우리 이거 계속 할 거니까 일부러 그래서 공시도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야. 그 공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를 말하냐면은 3차 주가 조작을 한 거야, 얘네들이. 아, 지금까지 알려진 거 이외에. 그때 시민보랑 나라 강진구라 다 의심을 했었거든. 근데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그랬는데 권오수가 그때 BW라고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이 사채를 돈을 빌려주면 그걸 나중에 신주로 발행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요거를 도이치에서 또 발행을 했었거든. 나중에 이걸 굉장히 권오수가 김건희 쪽에 싸게 넘겼어요. 이걸 말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걸 지금 그 신주 인수권을 공시에도 내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곧바로 나온 공시가 뭐였냐면 그때 나온 공시가 홍콩의 타이코 펀드라는 데서 이걸 다 인수를 했거든. 아, 그럼 값이 뛰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겠죠. 값이 뛰지. 네.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야라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한 거예요. 아, 그런 또 추정을 하실 수 있는 게 선배는 추정이 아니 아니고 내용을 아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권오수 재판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그때는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잘 이게 몰랐었는데 최은순이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게 나와요. 또 그 녹취가 까졌어. 재판에서. 권오수 재판에서. 그때 뭐가 나오냐면은 증권사 지점장한테 최은순이 갖고 있는 도이치 주식을 야 무조건 오늘 다 팔아야 돼. 다 팔아. 그래서 증권사 지점장이 왜요? 그랬더니 이거 무조건 오늘 다 팔아야지 안 그러면 3,500원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저렇게 작업을 해놨다는 거야. 3,500원 밑으로 무조건 내려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오늘 다 팔아야 돼. 그러면서 일부러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권오수 쪽이겠죠.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한테만 미리 정보를 주고 미운 놈들한테는 엿먹으라고 안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게 뭐냐면은 BW라는 거는 신주인수 공부사채라는 건 자기가 권리만 갖고 있는 거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자기도 손해 보는 거잖아. 아, 그렇겠죠. 그리고 네. 돈 빌려준 사람한테 리픽싱이라는 발음이 리픽싱. 어. 네. 다시 그러니까 이걸 산정을 한다. 가격을 주식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주를 주기로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5,000원짜리 주였는데 이게 2,000원으로 떨어졌으니 이걸 그럼 한 300주 주겠다. 주식을 더 준다. 네. 이렇게 리픽싱을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대신 내가 그러면은 100주 갖고 있던 게 300주가 그렇죠. 줬어. 네. 나중에 이게 홍콩 타이코 펀드가 인수해서 갑자기 올라가면은 훨씬 더 나를 이득이네. 떼돈 버는 거지. 그렇네.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엄청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지.